외대 기출. 원래는 이게 23년도에 나온 거지, 그지? 외대 기출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늘 하듯이 제시문 6개를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주고 나서 그것에 따른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아예 여기는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 이렇게 그룹화시켜 분류를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읽으면서 분류하고 요약하면 되는 거야. 400자니까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요. 분류하고 각각 제시문의 내용 쓰면 끝. 알겠지? 자, 그럼 제시문 한번 봅시다. 가나다라마 바 6개의 제시문이니까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근데 여기 보니까 변화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그 결과,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네. 가봐봐. 의사들의 성과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대. 그런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A국의 한 의료 연구기관은 자국 민간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분야의 성과급 제도의 효과를 분석했어. 연구 결과 성과급 제도 도입하면 의사의 진료량 도입 이전에 비해서 5, 6배 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의사들로 하여금 수익성이 높은 검사,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병원의 수익성에 도움만 되는 완전 고객이네, 그지? 응? 성과급 제도를 했더니 의사들이 앞다투어 성과를 내는 데만 몰두한단 말이야. 그 성과가 뭐냐면 수익을 내는 거야. 마치 의사가 아니라 물건 파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뭔데요? 환자들에게 의료 비용을 아주 높게 부담시키는 거. 이로 인해서 아직 안 나왔어. 과잉 진료 현상. 역시 이것도 부정적인 거겠죠. 과잉 진료. 병원 간의 경쟁이 심할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병원의 인력수는 정해져 있는데 할 일이 늘어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 여기 지금 성과급 제도를 병원에 도입했더니 첫 번째 수익성 때문에 진료량이 늘어났다. 두 번째 수익성 높이려니까 환자들 부담. 세 번째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 그럼 당연히 성과급 제도 이전하고 성과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정적 결과를 만들었잖아. 부정적 결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 결과가 나왔지요. 자, 가는 부정적 결과다. 나로 가볼까? 인류는 약 6,000종의 식물을 먹으며 생존해왔다. 식물은 특정한 지역의 기후, 토양, 물, 고도에 맞춰 진화했고, 사람들은 그런 식물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 우리가 보는 신토부리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독일 남부 알프스 산지에서는 토양이 척박해서 다른 식물들은 못 자라지만 알브린제, 알프스 렌틸이라고 하는 재래 품종 콩과 작물은 잘 자랐고, 이 지역 사람들은 렌틸콩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 그런데 재래종보다 생산성이 좋은 벼와 밀 품종이 개발되고 소품종 대량 생산의 농업 방식이 일반화됐단 말이야. 그럼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렌틸콩이 아니고 이렇게 벼와 밀의 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농업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은 밀과 벼, 옥수수 단 3종만으로 전체 칼로리의 50%를 의존한다. 알브린제 품종의 렌틸콩 역시 소출이 많은 렌틸 품종이 개발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멸종위기에 처했다. 지금 변화는 뭐야? 신토부리처럼 그 산지에 맞는 토양에 맞는 식물을 재배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다 음식을 해먹던 게 전통적인 방식이야. 근데 이게 달라졌어. 마치 성과급 아까처럼 수익성, 총 산출량, 소출량을 치고 얼마나 많이 재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성을 내느냐,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밀과 벼, 옥수수
세종만이 전체 50%. 그러니까 지구 식량이 거의 단일화됐다. 옛날에 여러 가지 막 먹었는데 딱 세종이 절반가량의 칼로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뭐 했는데, 자, 변해볼까? 소출이 많은 렌티 품종이 경쟁력을 잃고 멸종위기. 됐죠? 자, 이러한 음식의 균질화, 이게 이제 결과란 말이야. 균질화, 곡물뿐 아니라 용류, 과일, 치즈 등 다양한 음식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단일화됐다, 균질화됐다.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돼지고기의 생산은 단 한 품종, 라지 화이트라는 돼지 유전자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다. 라지 화이트의 품종 돼지는 다른 품종과 달리 몸 전체의 몸체가 길고 체중이 빨리 불어난다. 바나나도 역시 1500가지의 품종이 있었지만 캐번디시라는 품종만 거래되고 있고요. 이렇듯 무역, 기술, 산업 분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딱 주목하는 건 생산성과 효율성 우선시하고 이윤 추구의 결과로 생물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됐다. 가축 전염병, 바나나 역병 등의 충격이 거대한 식량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이 늘 자리 잡고 있다. 상존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지금 다 나와버렸잖아. 이거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 아일랜드 감자죠. 이거 알지? 아일랜드에서 식량 문제 때문에 흉년, 먹을 게 없으니까 단일 품종의 아일랜드 감자를 전부 다 심었잖아. 그 해에 흉년이 들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는 거야. 그 단일 품종.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한데 단일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부정적 결과가 나왔네요. 이것도 사실은 X고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단일화, 균질화된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야. 생산성과 효율성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배하고 많이 소출하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야, 기준. 결과가 이렇게 안 좋죠. 자, 다로 한번 가볼까? 자, 2000년 이후에 패스트 패션. 자, 빨리빨리 만드는 거. 기업들은 유행, 모방, 일회성, 휴대성, 변형성, 통합성의 특징 지을 수 있는 현대인의 욕구에 순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패스트 패션 산업을 비약적으로 확장시켰어. 속도감 쩔어. 현대인들은 모든 현상의 유행성에 관심을 가지고 모방의 소비 패턴을 보였다. 한 제품이 나오면 유사한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유행하고 다 없어지고. 자, 그래서 이런 일시적이고 빠른 속도의 변화는 사회는 이례적으로 구매하고 교체하는 행동 습관 패턴을 낳게 하고 이동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의 유목성은 휴대하기 편리한 복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만들었어. 패스트 패션의 기업들은 변화지향적 사회에 급변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반영 그리고 다양한 변형 상품을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했다. 여기에 세계적 보편성, 지역성, 특수성 이런 것들은 모두 망가져버리고 문화의 융합을 통해 패스트 패션 글로벌 확산을 가져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공존하는 흐름은 이게 어느 나라를 가든지 혹은 어느 나라 사람이 입고 있는 의상이 유사하단 말이에요. 패턴이. 그러면 지역적 특수성 이런 것들은 사라져가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패스트 패션 기업은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유행과 욕구를 빠르게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였다. 그러니까 생산량, 소비량이 늘어나겠죠.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어디서 읽었던 글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재심은 다를 갖다가 이게 변화에 대한 결과를 긍정으로 볼지 부정으로 볼지는 지금 제시되는 제시문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패스트 패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소비자 욕구 유행과 현대사회에 대응하면서 구매 만족도를 높였다라는 긍정으로 바뀐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 나하고 달리 다는 변화의 결과가 긍정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로 해석해야 돼. 근데 이게 전체 글로 가면 부정이 알았니? 근데 여기 다에 나온 것만 본다면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지? 긍정. 패스트 패션이 산업 전체에 확산되면서 결국은 소비자는 구매 만족도를 높였다. 이 얘기는 구매하면서 즐거운 소비는 됐겠죠. 하지만 건강한 소비는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글을 본다면 얘는 변화의 결과가 긍정적이다. 소비자의 만족도 증가. 자, 그 다음에 재구성한 거잖아. 이거 봐. 이거였어. 자, 라로 한번 가볼까요? 라. 세계 주요국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2015년 파리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탈퇴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한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논의가 강화됐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기온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만장일치. 자, 이거는 이제 전 지구적 인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장일치. 이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45% 감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게 됐다. 자,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결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 동조화라 그러면 동일한 거잖아. 비례관계잖아. 그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의 관계가 동기화가 안 된다고. 이 말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쪽으로 진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중국 역시 배출량 증가세가 완만해진 상태야. 자, 그럼 봐봐. 이게 결과란 말이야. 결과. 배출량이 완만해진 거. 또한 탄소 중립 목표들이 이미 다수 국가에서 설정되고 탄소 중립 법상으로도 명문화돼요. 법적으로도 명문화됐단 말이야. 국가 단위의 목표 설정 단계는 지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단계가 국가 단위에서 다음 단계, 대륙 단계, 전지구적 단계 이렇게 다 점점 발전하겠지. 확장하겠지. 주요국들은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한 이행과 이에 대한 분명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이 강화됐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세계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동노력, 여기서는 정부 간의 협의체 IPCC 총회를 통해서 지구온난화 2.0이 아니라 1.0, 1.5도로 바뀌었잖아. 2도씨에서 더 낮춘 거야. 알았지? 이게 변화란 말이야. 혹은 세계 주요국들이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변화 내용이야. 그래서 얻은 결과들은 여기 나온 대로 여러 가지. 비동기화, 두 번째 완만한 상태, 세 번째 탄소 중립 목적을 법상으로 제정하고 국가 단위 목표 설정 단계가 됐고요. 됐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요. 국제협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5가지 정도의 변화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지구를 위한 거니까 긍정이 되겠죠. 다하고 라는 긍정에 해당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둘둘 된 거야. 가나 부정, 다라 긍정. 변화의 내용은 딱 기준을 잡아야 돼. 말을 한번 가볼까? 19세기 프랑스 화가들은
미술단체 정기 관람회인 살롱전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하라고 했어. 당시 살롱전의 심사위원들은 곱고 예쁜 그림, 교훈적인 그림에만 선호했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드러난 그림으로 승부하려는 신진 화가들의 이름을 알리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야. 그래서 프랑스의 몇몇 신진 화가들이 독자적인 전시회를 기획하고 모네는 세잔 부댕,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등과 함께 무명협동협회를 결성했어. 자, 살롱전을 벗어난 무명 작가들의 무명협동협회. 그래서 작품 165점을 전시하고 모네의 그림 인상과 해돋이를 본 평론가 르루아는 조롱의 의도를 담아 인상주의 화가들의 전시회라는 글을 쓰면서 곧 이들의 화풍을 인상주의라고 불렀어. 자, 이들의 그림과 전시회는 처음에 관객과 평론가들 모두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점점 큰 화제가 됐단 말이죠. 한순간에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매우 신속하게 붓질을 하고, 인상주의 화가들의 특징, 구체적인 형상은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느낀 점을 전달하는 노력하는 인상주의 이 화풍은 자연의 변화무쌍한 시간, 힘을 선으로 묘사하는 대신 색조로 기록한 거야. 시간 변화에 따른 달라지는 모습을 색조 위주로 얘기했단 말이야. 이로써 인상주의 현대 미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의 시작은 바로 무명협동협회, 즉 독자적인 전시회가 되겠지. 결과는 뭐야? 이렇게 큰 의의와 가치를 남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하고 라하고 마가 모두 긍정이다. 자, 성북동 비둘기. 우리가 그 김광진의 성북동 비둘기지. 이건 문명.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어. 개발, 도시화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환경오염, 자연의 파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시잖아. 맞지? 해석할 필요 없잖아. 그럼 여기 부정적인 거에 해당되겠죠. 가, 나, 바. 결국 문명 파괴의 맨 마지막에 뭘까?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안 하니? 그럼 결과적으로 쫓기는 새, 불안한 혹은 희생된 존재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 가져다준, 즉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 생명,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이 모두 황폐화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부정적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나다라 바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변화의 과정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눴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긍정이냐, 긍정이라는 건 모두를 위한 거고, 부정적이냐, 이것도 역시 모두에게 피해가 됐느냐, 나쁜 점이 많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룹화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알겠지? 이렇게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누면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바는 그 변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다하고 라하고 마는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 의사들의 성과 동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성과급 제도가 환자들에게는 의료 비용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의료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의 내용이야. 나의 내용은 품종 개량과 소품종 다량 생산의 변화, 이 변화가 결국 음식을 균질화시켜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은 다양하게 공존해야 된다는 거야.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그 신토부리처럼 그 지역에 그 토양에 맞는 식물들, 동물들,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의 어떤 그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바의 내용을 보면 문명 개발의 변화는 결국 자유도 잃고 평화도 잃어버리는,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된 성북동의 비둘기로 전락시켰다라는 부정적 결과. 반면에 다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에 빠르게 대응했단 말이야. 뭐가? 패스트 패션 산업이.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 따라가는 변화, 그 변화가 결국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즉 만족감, 그 행복감을 높였다는 거고, 라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국들의 공동 노력, 이게 강화됐단 말이야. 변화의 내용이야.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합,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온실가스의 배출은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마지막으로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변화된 화풍은 결국 현대미술의 탄생이라는 미술사의 어떤 의의와 가치를 만들게 된다라는 긍정적 결과. 이게 지금 부정적 결과, 긍정적 결과로 나눈 것이다.